안녕하세요. 늘 보고 싶어 퇴근 시간만 기다려지는 신혼생활 80주차 신혼부부입니다. 황금돼지의 해 2019년 기해년이 어느덧 벌써 샷달을 내려버리고 하얀 쥐의 해 2020년 경자년의 해가 떴습니다. 혜린이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목표로 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첫 번째 영상으로 실제 시험 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회계 전투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수단 전국 모의고사에 대한 저의 경험과 생각들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전국 모의고사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시험 한 달 남은 시점쯤에 남은 기간 정리하는 법에 대한 고민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전국 모의고사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월간의 계사 1월호입니다. 제가 12월호에서부터 말씀드렸던 전국 모의고사의 계절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저희 채널에도 글을 올렸었는데요. 이미 접수를 받는 학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는 초시생, 재시생 구분 없이 최소 1회 이상 전국 모의고사에 응시하실 것을 강력 권장드립니다.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두 가지만 뽑아보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장점 첫 번째, 실전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것. 회계사 1차 시험은 일요일날 하루종일 1교시 경제경영, 2교시 상법, 3교시 회계학 이렇게 중간중간 조금씩 쉬어가면서 쭉 이어지죠. 아마 현실적으로 볼 때 수험생이 저 하루 내내 시간을 딱 맞추고 내가 안 풀어본 문제들을 과목별로 전 범위로 긴장감을 가지고 풀어보는 경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풀 것이냐에서부터 이미 거의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전국 모의고사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학원에서 강의실 대관까지 해서 실제 시험장 분위기와 비슷한 장소를 준비해주고 아마 학원별로 최소 1000명 이상은 모의고사를 볼 것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바글바글한 느낌도 유사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전 과목 수준으로 괄호풀기를 한번 해볼 수 있고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학원 소속 과목별 강사분들께서 난이도 및 출제 경향 등을 엄선한 문제들이 전국 모의고사로 출제됩니다. 물론 이 문제 퀄리티를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가 시험에 높은 적중률로 출제되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다만 수험생 혼자서는 이렇게 과목별로 40문제 혹은 50문제를 출제 경향에 맞춰서 배열하고 또 시험지 형식으로 준비해서 스스로 풀어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사실 단원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꼼꼼히 공부하고 뒷장에 있는 문제풀이 하면서 깍깍 맞췄다 깍깍 떠틀렸네 젠장 이렇게 공부하는 거랑 딱 시험지 형식으로 문제풀이를 1번부터 40번까지 쫙 풀고 OMR 카드 마킹까지 해보는 것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현재 본인이 무슨 단원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습 문제들을 풀더라도 이게 무슨 단원, 어떤 주제 관련된 문제인지를 이미 알고 문제를 푸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시험지 형식으로 문제를 풀면요, 그 단계가 삭제되고 대신 본인이 이 문제는 어느 단원, 어느 주제에 대한 문제인가 인지를 파악하고 식별해야 하는 단계가 새롭게 추가되는 겁니다. 에이 그거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는 반드시 실전 가기 전에 연습을 미리 해둘 필요가 있는 절차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낯선 문제를 본다, 어느 단원 더 깊이 들어가면 어느 주제에 대한 내용이다, 이게 파악이 되면 그 다음은 내가 그 문제풀이 왁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 문제 잽싸게 풀고 맞추는 거고요. 애매하게 기억하면 이제 고생길 열리는 거예요. 풀어 말어 풀어 말어. 여튼 이렇게 시험 형식의 문제풀이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목 놓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면 채점 기간이 끝나고 본인의 점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가 실제 시험 결과와 직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오버럴한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어 보여요. 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초시생 때 우리 학원 전국 모의 점수가 366.5점, 실제 점수가 386점이 나왔고요. 재시생 때 위너스 전국 모의 400점, 우리 전국 모의 430점, 실제 점수는 415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초시생이던 2014년 시험이 역대급 물시험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막 비트코인 그래프처럼 출렁출렁하지는 않죠. 이 모의고사 점수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 크크 난 의제 2차생이다 회계감사 보고 이랬다가는 확정 장수생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시면 안 되겠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자만심은 버리고 자신감만 가지자.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남은 기간 잘 정리해서 본인이 쌓은 공부량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싶은 분들은요, 더 이 악물고 남은 기간 본인이 잘 틀리는 내용, 암기하기 까다로운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실전에서 똑같은 주제 나왔을 때는 맞추고 저 모의고사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를 채찍질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모의고사 점수에 목맬 이유 전혀 없고요. 모의고사 점수 무시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본인 공부 방향에 대한 어렴풋한 나침반 정도의 느낌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정말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험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자그마치 반나절 이상이나 시간을 뺏어가는 전국 모의고사, 이들보다 유익하게 치를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려 볼게요. 1번, 최소 1회 이상은 응시하자. 초시생이건 재시생이건 최소 1회 응시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시생 때는 1회, 재시생 때는 2회 응시를 했거든요. 재시생 때는 제가 스스로 저의 전투력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괜히 특정 과목 괄호 풀기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실전 연습을 한 번 더 해보는 게 낫겠다고 싶었고, 위너스, 우리 2회 응시를 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아마 저와 비슷한 느낌, 자신감에 차 있는 재시생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본인 판단하에 여유가 좀 있다 싶으시면 2회 응시도 좋다고 봅니다. 단 3회는 좀 오버인 것 같네요. 그리고 2번, 가급적 본인에게 낯설은 학원 모의고사를 응시해보자. 아무래도 문제 출제를 강사분들께서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평소에 강조하던 내용, 본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모의고사에 빈출되기 마련입니다. 어차피 익숙하지 않음을 극복, 단련하기 위해서 보는 모의고사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공부 내용은 결국 다 똑같은 겁니다. 전 초시생 때 나무경영 베이스였어서 우리 전국 모의고사를 택했던 거고, 제시 때는 여기저기 짬뽕이었긴 한데 당시 나무학원이 가장 메이저 1위 학원이었어서 그냥 2위, 3위 학원들 모의고사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위너스, 우리 전국 모의고사에 응시했던 거거든요. 물론 본인의 스승님이 아닌 낯선 강사분의 문제를 푸는 것이다 보니까 원래 본인의 실력보다 많이 틀리고 점수도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점수에는 많은 의미 둘 필요 없다고 했죠? 3번, 진짜 실전처럼 시험 보고 오자. 모의고사 보러 가실 때요, 스톱워치 꼭 들고 가세요. 그리고 그 스톱워치로 1교시 때 110분, 2교시 120분, 3교시 80분 실제로 본인이 계획한 시간 관리 연습을 하고 오세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전 같은 느낌을 냈느냐? 일단 혹시 시험지 반으로 자르기 스킬 아시나요? 준비물로는 스탬플러랑 커터 칼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확한 규격은 모르겠는데 시험지 크기가 신문지처럼 양옆으로 쫙 펼칠 수 있는 사이즈로 나오거든요. 이게 시험지를 다 펴면 책상이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수험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시험지를 반으로 잘라버리기 기술이란 게 있습니다. 시험지를 딱 정중앙, 총 16페이지라면 8, 9페이지가 나오게 쫙 펴고 가운데를 칼로 쫙 자릅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시 덮고요.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좌측 상단을 스탬플러로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옆으로 인쇄돼서 앞뒤로 돌려가면서 시험지를 볼 수 있어서 공간에 여유가 생기게 되거든요. 여튼 핵심은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저는 이 반으로 자르기 기술을 실전에서 써볼 목적이었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실제로 해본 겁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때 반 자르기를 했는데 칼질을 약간 제가 비뚤어지게 했어가지고 시험지 보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여튼 그래서 실전 때는 정확히 자르자고 마음을 먹었었고요. 그리고 OMR 카드 마킹하는 연습을 해줬습니다. 1교시가 110분이잖아요. 저는 시험 종료 20분 전에 1차 마킹을 한번 해줬습니다. 정신없이 문제를 풀다 보면 마킹하는 거 깜빡하고 계속 문제만 풀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어요. 이를 방지하고자 중간에 정산하는 시간을 한번 추가해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분 전에 마킹 한 번 더 점검하기, 더하기 내가 제대로 마킹한 게 맞는지 시험지랑 대조 작업 한번, 이런 정확성 테스트 절차들을 모의고사 볼 때 미리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전에서는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을 해봐야겠다, 실전에서는 이 실수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런 피드백 작용들이 생기거든요. 맞아, 심지어는 그런 연습까지 했어요. 시험 치다가 당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문제풀이 10분마다 카카오 다크 초콜릿 하나씩 먹는 연습. 진짜 저는 모의고사 보는 그 순간은 실제 시험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세뇌하고 모의고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다 해보고 오세요. 응시료 몇만 원씩 내고 하는 건데 사골국물 우릴 대로 우려서 오셔야죠.
모의고사 보러 갔는데 옆자리 사람이 무슨 진도 8 수준으로 다리를 힘차게 하루 종일 떨어댄다? 고맙습니다 하고 입에 카카오 초콜릿 하나 넣어주고 오세요. 니놈 때문에 시험날엔 쓰나미가 몰려와도 동요하지 않게 되어서 정말 너무 고맙다.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볼 필살기 요약 교재를 뭘 준비해야 하나? 전국 모의고사의 학급이나 본인의 당권할 교재를 들고 가서 한번 쉬는 시간마다 읽어보세요. 괜히 갖고 왔잖아. 실전 땐 안 갖고 가야지. 그리고 마지막 4번. 전국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 리뷰는 최소 한 번은 하세요. 틀린 문제는 최소 2번. 전국 모의고사 출제 문제가 절대로 실제 시험에 출제되진 않지만요. 그래도 은근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설령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약점으로 파악된 항목들은 단단히 복습을 해서 구멍을 막아주는 게 맞는 거고요.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1번. 모의고사는 최소 1회 이상 응시하자. 2번. 본인에게 낯설은 학원 모의고사를 응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번. 본인이 실전에서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오자. 4번. 실전 연습 끝났다고 시험지 버리지 말고 복습해주자. 단 너무 깊지 않게. 회계 관련 커뮤니티에서 몇몇 분들이 사용하시는 붙크정이라는 은어가 있는데요. 붙들 사람은 크리스마스에 정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말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저 말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봐요. 붙들 사람은 크리스마스 이후에 정해진다. 저는요, 1차 시험이건 2차 시험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을 2달가량 앞둔 바로 이 시점에 얼마나 남들보다 더 열심히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지금까지 해온 공부를 압축, 정리, 반복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질문, 수험 상담, 컨텐츠 제안 등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신혼부부에게 휴양지로 해외여행 갔는데 여행기간 내내 햇빛이 짱짱했을 때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